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너그서장 남천동 살제의 바로 그 아파트 남천동 3위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비치 단지 정보 확인을 해보면 다시 후끈 달아오른 재건축 시장,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부산 남천동 3위비치 아파트,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3060세대, 총 33개 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12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승인일이 1979년 10월 달에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중앙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위치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비치의 오션뷰라고 하면은 광안대교, 그리고 탁 트인 바다 조망을 같이 끌어안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인기가 있죠. 요 재건축이 가장 지금 현재 뜨거운데, 6월에 문화시설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8월 현재 코앞으로 다가온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공람이 시작되며 8월 10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인가가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61층의 마천루로서 재건축될 아파트 남천동 그랑자이 더비치로 해서 지금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총 12개 동이 계획이 잡혀 있고 335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되는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획득이 임박해옴에 따라서 이 호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렇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학군을 보면은 길 건너편에는 광남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남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이동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설로 보면은 인근에 부산 KBS 홀이 있고요. 그리고 메가마트 남천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상권을 모두 다 도보로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천역이 교통 환경을 본다면 남천역이 도보로 약 10분, 그리고 금령산역이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발로 하면은 요 정도 거리, 그리고 조금 걸음이 느리다고 하면은 약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3위비치에 대해서 요 담보대출 시세와 한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평면도를 평수마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면적 16평짜리를 제일 작은 거를 보시면 지금 현재 KB 시세가 8억 9,500만 원으로 지금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대출을 알아보신다고 하면은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최대 6억까지 가능합니다. 80%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생애 최초는 최대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매건으로 해서 내가 구매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요게 지금 16평짜리는 8억 9,500이기 때문에 9억 이하에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50%를 적용을 해서 4억 4,7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이 좀 잠깐 막혀 있을 분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내가 대출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내에서 2억까지 가능합니다. 요게 8월 달에 2억까지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금 목적이 있는데 요거는 매매건은 안 됩니다. 매매건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업 자금 목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사업 자금으로 쓸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최대로 90%까지는 가능합니다. 90%까지 가능하지만 내가 좀 더 저금리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 80% 이내에 쓰시면 금리가 한 4% 중반에서 5% 중반 정도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80% 이상 넘어가는 LTV는 금리가 좀 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하면은 7억 1,600만 원까지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도 물론 진행이 가능하죠. 후순위 대출도 진행이 가능한데 사업 목적으로 했을 때 80%는 7억 1,600만 원까지 가능하면 앞에 1순위로 내가 은행에 대출이 있다 라고 하시면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3억을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이 110%라고 하면 3억 3천이겠죠. 7억 1,600에서 3억 3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자금이 좀 더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최대 90% 이내에서도 후순위 대출로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2P 대출에 대해서도 W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P2P 대출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이거를 선순위로 해서 다 쓰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P2P 대출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내가 저금리로서 1순위 대출을 먼저 받으시고 현재 받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뒤에 2순위로 P2P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한 자금 선순위 금액을 채권을 빼고 선순위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내가 필요한 자금만큼만 대출을 받으시면 일부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들어오면 후순위 대출로 받은 P2P 대출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상환을 하시면 아무래도 급하게 자금을 굴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큰 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하고들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용대출은 기존에 연봉의 100%까지만 대출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연봉의 2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연봉의 20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5천이면은 일단 200%면 1억이죠. 1억 이상도 대출이 신용대출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했을 때도 금리와 한도, LTV 이 부분을 잘 계획을 잡으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획을 잡으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9억 이상짜리로 우리가 보통 35평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35평은 요 16억 2천만 원이 시세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생애 최초를 하게 되면은 최대 6억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 매매로 해서 내가 집을 사신다 하면은 50%,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이기 때문에 여기 9억 이하까지는 50% 하고 9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 대출을 해서 6억 6,6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2억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죠. 최대 2억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금 목적으로 해서 요거는 매매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가담보로 해서 소유 중이신 분들, 사업 계획이 있으시거나 사업자를 내서 이제 신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사업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80% 이내에 쓰시면 저금리로서 낮은 금리로 80% 이내까지 대출을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후순위 대출도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 1순위 대출, 은행에 1순위 대출을 두고 그대로 2순위 대출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금 목적 대출로 해서 사업자 대출은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1주택, 2주택, 3주택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사업 자금으로 목적을 계획을 잡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DSR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사업 자금 목적으로 다주택자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은행 쪽이나 가계 자금으로 대출을 내가 뭐 급하게 쓰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가계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2주택, 3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시면 원활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 P2P 대출도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자금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90%까지 되기 때문에 P2P도 14억 5,800만 원까지 선에서 안에서 2순위 대출도 가능하며 3순위 대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금리 싼 거부터 대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 요 P2P 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용대출 또한 마찬가지로 연봉의 200% 이상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기 연봉에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그리고 금리가 신용대출은 얼마인지 이 부분도 잘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기간이 30년, 40년 뭐 이렇게 길게 해서 월 불입금액이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까지 늘어났죠. 10년까지 한다고 해도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은 월 불입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2P 신용대출을 하시는 분들과 이 P2P 대출 이 부분을 많이 견주어서 대출을 받으시는데, P2P 대출이나 요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부분들은 이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균등이 아니고 이자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 불입금액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자금을 활용하는데 계획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르는 시세만큼 이전에 이용했던 담보대출보다 더 많은 한도를 받아보기 위해서 갈아타기,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금융사와 상품, 그리고 한도와 금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불안해서 내가 대출을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 주셔도 저희들이 자세히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